then there's not going to be anything left of North Korea in 15 minutes, completely. And I'd make sure he understood that. 자, 미국이 북한 선제 타격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이 남한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죠. 하지만 김정은은 이 반격 자체를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보이는 이 얘기인데요. 토머스 매키너스, 그러니까 전 미 공군 합참 차장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저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김정은이 서울을 포격하면 미 공군이 핵폭격으로 크롬돔 작전을 실행할 것이다. 이로써 북한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에 반격을 만약에 하게 되면 김정은은 15분도 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크롬돔 작전. 이게 무슨 작전입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작전이길래 저럽니까? 소련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을 하게 되면 네. 두 가지 수단으로 반격을 하는데 네. 하나는 B-52가 수소폭탄을 장착을 하고 네. 24시간 내내 그 소련 국경 근처에 떠 있다가 바로 소련으로 들어가서 소련을 폭격하는 작전이 이제 크롬돔 작전인데 냉전 시절 때부터 있었던 작전의 이름이군요. 있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분은 좀 은퇴하신 지가 좀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자체가 보면은 벌써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우리를 공격했을 때 미군이 핵무기로 북한을 핵으로 타격한다. 그런 것은 작전 계획이 없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기 전에 그때 우리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어쨌든 뭐 방법은 조금 옛날 방법이긴 하지만 저 인물이 하는 얘기의 요점은 지금 미군이 총동원돼서 북한을 타격하게 되면 북한, 김정은 반나절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얘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사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미국 언론들조차 아예 드러내놓고 선제 타격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고요?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이 괌에 대한 그 공격을 시사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우리도 선제 타격 준비를 끝냈다라고 백악관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게 미국 시간으로 12일입니다. 네. 그 중에 그 미국 언론들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뉴욕 타임즈는 미국 내에서 굉장히 진보 진영을 상징하는 신문인데 한반도 문제가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된다고 줄곧 강조해 왔어요. 그런 이 신문까지도 시나리오를 4개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 그리고 요격, 그리고 전면전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런 4가지 그 시나리오를 실는 기사를 실었어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뭐 한반도의 전쟁을 부추기는 건 아니고 제가 읽어봤더니 이 시나리오 저 시나리오 다 굉장히 많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이런 결론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 저널 반대로 굉장히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도 역시 여러 가지 그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2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중국군이 개입하지 않고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미연합군의 승리가 너무나 확실하다. 저 말은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저 2가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매체입니다. 그런데 자, 한미연합군의 승리는 너무나도 확실하다. 불보듯 뻔하다. 군사력이 아예 북한은 미군 그리고 한미동맹군의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결론 내리고 있었지만 2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국의 개입이 없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2가지 조건입니다. 저 2가지 조건은 근데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잖아요.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선제 타격을 받으면 핵미사일을 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바로 보유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한미연합군이 자기들을 선착을 하거나 부상을 점령할까봐 핵무기를 이제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너무나 맞지 않은 것이고 중국군의 개입은 명확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면은 중립을 지키겠다, 네. 방관하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한미연합군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북한으로 진주하면 반드시 개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저거는 두 가지 전제권이 너무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평양으로 진격한다면 중국군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전쟁의 양상이 꼭 6.25 같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저희가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가능성. 지금까지 계속 한반도 위기설과 함께 선제 타격 가능성이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미국 언론들은 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지 첫 번째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이 낮은 이유. 첫 번째, 주한미군 가족과 미국인들의 안전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들의 안전 때문에 선제 타격을 하는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사람들, 미국인들과 미국인들의 자산,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1994년에도 영변 폭격설이 있긴 했지만 그때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더 커졌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돈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20만 명을 추산을 하는데 아하. 그런 사람들, 미국인들과 또 미국의 동맹국의 사람들까지를 아하. 미군이 소개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전쟁을 하기 전에. 네. 근데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 있는, 주로 서울에 있겠지만요, 20만 명을 오산 공군기지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기지로 해서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로 소개하는 그런 작전을 알리고 사람을 모으고 데리고 가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는 동안에 이미 모든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하. 예. 일단 그 작업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이유.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능력은 충분히 있고 일단 선제 타격을 하면 승리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확언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 두 번째 밝히겠습니다. 항모 전단 배치 등 전력 증원을 할 경우 그 상황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맞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면 네. 적어도 2개 항모 전단, 3개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항공모함 전단 이 세 개. 최소한 2개, 또는 3개 정도가 4개 전단이 와야 된다고요? 한반도 해역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걸 갖다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 보고 있겠죠. 위성으로 본 다음에 북한에 가르쳐줍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남태평양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림팩 훈련을 하면은 그거 북한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북한이 바로 비난을 합니다. 네. 그거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난할 수가 없는데 네. 마찬가지로 항모 전단이 한반도에 접근하게 되면 네. 북한은 알 수 없어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르치기 때문에 네. 그건 우리가 몰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가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켜야 되는 작전인데 이 작전의 움직임을 모두 지켜보고 있고 우리 이제 싸운다라고 광고하는 효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군요. 세 번째 이유는 그럼 뭘까요? 한국 정부의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한 동의와 용인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만약에 북한이 미국 영토인 괌을 공격했다면 거기에 네.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미국의 자유입니다. 네. 지금 한반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평시 작전권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미연합사령부라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려면 필연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한국 대통령은 그것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그리고 또 이번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용인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공멸을 사실상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 나지 워싱턴에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은 바다 건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양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그렇죠.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은요, 오늘 있었던 수보회의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과 미국이 이 폭탄 발언으로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는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한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입니다. 미국 역시 현재 사태에 대해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있게 대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그리고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딱 지나고 월요일이 밝았는데 기조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좀 조용해지고요. 그리고 전쟁의 이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무역 제재 얘기를 꺼내고요. 우리 대통령도 또 전쟁은 안 됩니다. 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기조가 조금 바뀌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쟁 가능성이 전 세계적인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아마 한미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말이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 지금 이제 월요일 아침이 밝고 있습니다. 네. 일요일 날 모든 안보 당국자들이 나와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아직 없다. 그런 네. 정보는 없다라고 다 진정시키고 나섰고요. 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평화적인 압박을 통해서 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라는 것에 한미가 같이 동의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을폭탄만 쏴가지고 네.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을 주석을 꺾었습니다. 네. 이거 아주 재밌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마을폭탄이 아니고 실제로 중국을 움직이려고 하면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면 항모 전단이 오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B1B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네. 마을폭탄만 써가지고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북한도 그냥 겁이 절절 흘려서 그냥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이러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네. 그러니까 내볼 때는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언했던 것이 아니고 네. 말폭탄만 써가지고 중국을 움직이겠다 하는 전략이 몇 개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성 발언에 북한이 벌벌 떨고 있는 건 맞을까요? 자,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서 살펴봤더니요. 북한이 심포조선소에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는 징조가 포착이 됐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지금 이 심포조선소인데요. 여기에 지금 심포급 잠수함이 정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요. 바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콜드 런칭, 시험 발사를 하기 위한 바지선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육안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위장막에 덮여있는 모습이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독을 했다고 하거든요. 김병문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위장막이 덮여있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미사일을 장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이제 애매하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출항 준비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것도 이제 애매하게 만들기 위해서 위장막을 씌워놓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하. 그럼 위장막을 씌운다는 거는 실제로 미사일을 장착을 했거나 시험 발사 준비를 한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판단을 흐리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것도 아닌데 덮어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도 8월 달에도 네, 똑같이 저렇게 위장막을 씌워놨다가 저걸 걷고 나가서 바로 SLBM을 쐈기 때문에 네. 작년도 상황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것이 바로 38로스의 얘기입니다. 화성 1형을 쐈을 때, 화성 1호를 쐈을 때, 북극성 1호죠. 네, 북극성 1호를 쐈을 때의 상황과 1년 전과 아주 유사한 거 아니에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발사가 임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살펴보시죠.